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진수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세윤 씨를 죽인 건 당신입니까? 아니면 리아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판사, 배심원, 방청객.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제가 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니, 리아가 저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이미 죽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세윤 씨만은 살아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으니까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석으로 중얼거렸다. 세윤 씨,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걸 당신은 알아야 했어요. 한번 감염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1997년, 어머니의 진료실은 항상 조용했다. 방음벽 너머로 환자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이쪽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대기실 고석 의자에 앉아 심리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 정신병리학 개론. 12살짜리가 읽기엔 어려운 책이지만 나는 이미 3번째 읽고 있었다. 진수야, 어머니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를 불렀다.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오늘 환자 중에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었어. 들어와 봐. 어머니의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자연스레 그것을 읽었다. 환자명, 김.오.오. 진단명,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증상, 7개의 다른 인격 출현. 다중인격이에요? 그렇지. 이 환자는 어릴 때 학대를 받았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격을 쪼갠 거야. 흥미롭지? 어머니는 흥미롭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실험실 쥐를 관찰하듯 냉정하고 객관적이었다. 엄마는 그 환자가 불쌍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진수야, 의사가 환자에게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 우리는 그들을 치료해야 하는 거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불쌍함도, 동정심도, 심지어 호기심도. 그저 흥미롭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정상인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관찰했다. 웃는 연습을 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하지만 거울 속의 내 얼굴은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내 피부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아버지의 화식자리.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었다. 아버지는 벌써 취해서 동료 의사들과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진수야, 아빠 친구들이랑 2차 갈 건데 너는 기사 아저씨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내 머리를 헝클고는 비틀거리며 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태원 골목. 한여름밤이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봇대의 기대의 기사를 기다렸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섰다. 하이힐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긴 검은 머리, 빨간 립스틱, 짙은 아이라인. 여자였다. 아니, 여자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목젖이 살짝 보였고 목소리는 낮았다. 혼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부모 기다리는 거야? 이런데 애를 혼자 두고 가다니 참.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너 이상한 애네. 무섭지도 않아? 뭐가요? 나 같은 사람 처음 보지.
애들은 보통 놀라거나 도망가던데.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정확히는 관찰했다. 눈빛, 표정, 몸짓, 모든 게 흥미로웠다. 당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는 피식 웃었다. 둘 다? 아니, 둘 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그게 가능해요? 왜 안 돼?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세상은 남자 아니면 여자래. 하지만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 이상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흥미로워요.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무릎을 굽혀 내 눈높이에 맞췄다. 너 거짓말하고 있지? 뭐가요? 네 눈 웃고 있는데 안 웃고 있어. 흥미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느끼지? 나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이건 뭐지? 불안? 공포? 아니면 흥분? 나는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기쁨도 슬픔도 무서움도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랬거든. 예정엔.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짓말을 그만뒀어. 세상한테도, 나한테도.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리안이야. 기억해도.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기사가 도착했다. 나는 차에 탔다. 뒤돌아보니 리안은 여전히 그 다리에 서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리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짓말을 그만뒀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웃는 척, 슬픈 척, 화난 척, 모든 게 연기였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관찰일지 1호 리안.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 사회적 전책성과 생물학적 전체성이 불일치. 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다. 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언제 거짓말에 그만둘 수 있을까? 2010년 진수 25세. 진수야, 너 정말 천재구나. 민준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어. 난 역시 1등이었다. 운이 좋았어. 무슨 운이야. 넌 원래 잘하잖아. 나는 웃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뜨는 친근한 웃음이었다. 13년간 연습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내가 그의 시험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을. 일주일 전 나는 민준의 사물함에 쪽지를 넣었다. 출제 범위 변경, 8장, 9장 제외, 12장, 13장 추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믿었다. 그는 밤새 12장과 13장을 공부했고 정작 시험에는 8장과 9장이 나왔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실험 대상 1. 민준. 가설. 신뢰를 이용한 정부 주적이 불안을 유발하고 성적을 하락시킬 수 있는가? 결과. 성공. 민준의 성적 15점 하락. 불안지수의 즉치 10분의 8.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수지는 우리 조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하지만 그녀의 목에 있는 작은 키스 마크, 그리고 교수님과의 수상한 눈빛 교환한 것을 알아챘다. 불륜이군. 나는 점심시간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나는 확신을 얻었다. 수진은 기혼자인 박 교수와 연애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어? 그냥 공부하느라. 혹시 누구 만나?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해 보여서 연애하는 것 같더라. 아니야. 나 아무도 안 만나. 목소리가 너무 높았다. 방어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오해했나 봐. 하지만 그날부터 수진은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고 조모임에서도 불안해했다. 일주일 후 나는 수진의 사물함에 쪽지를 넣었다. 알고 있어요. 박 교수님과의 관계.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킬게요. 수진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일주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진수야.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그 쪽지 네가 보낸 거지? 나는 놀란 척했다. 무슨 쪽지? 진수야,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이 비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넌 내 친구잖아. 걱정 마. 수진은 울먹였다. 고마워, 진수야. 너만 믿을게. 나는 노트에 적었다. 실험 대상 2, 수진. 가설. 비밀의 폭로 위협이 피실험자를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가. 결과. 성공. 수진은 이제 나에게 의존한다.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니, 나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낮에는 친절한 의대생, 밤에는 냉혹한 실험자. 어느 쪽이 진짜 나인가? 나는 어머니의 연구자료를 다시 읽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공감 능력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여 정상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사이코패스인가? 나는 실험을 계속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감정을 조작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민준이 울 때, 수진이 공황 발작을 일으킬 때,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 가슴 어딘가가 아팠다. 아니, 아픈 것 같았다. 확실하지 않았다. 이게 죄책감인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니, 느끼는 척할 뿐이었다. 2010년 가을. 진수 씨, 오늘은 어디 가실 건가요? 민준이 물었다. 우리는 해부학 실습을 막 끝낸 참이었다. 그냥 집에 가려고. 에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요즘 너무 공부만 했잖아.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상한 놈으로 보일 것이다. 나는 웃었다. 좋아, 가자. 우리는 이태원으로 갔다. 민준이 단골이라는 바였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다른 친구들과 합류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13년 전 리안을 만났던 그 골목. 하지만 이제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가게들, 더 많은 네온사인, 더 많은 사람들. 그때 익숙한 음악이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에덴. 작은 클럽이었다. 입구에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다. 나는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좁았다. 무대에서는 누군가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다.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다. 무대 위에 사람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리안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리안. 13년 전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여성이었다. 목소리도, 몸도, 모든 게 변해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리안에게 다가갔다. 저 혹시 기억하세요? 13년 전 골목에서. 리안이 나를 빤히 쏴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기억까지. 거짓말쟁이 꼬마. 아직도 거짓말하고 살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리안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의대생이 됐다며. 들었어. 수석이래? 대단하네. 어떻게? 여기 작을 동해야. 소문 다 들려. 리안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런데 왜 여기 왔어? 궁금해서?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리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나를? 왜?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뵐 수 있나요? 리안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진수야, 나는 내 롤모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일 뿐이야. 그래도 너 정말 궁금해? 리아는 담배를 끄고 나를 쳐다봤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보여줄 게 있어. 리아는 나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다리 난간의 길에 서 있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있잖아. 리안이 말했다. 나 처음 수술 받을 때 무서웠어. 남자에서 여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몸만 바뀌는 게 아니야.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웃었다. 매일 후회해. 이 선택 때문에 가족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어. 하지만 나는 이제 나야. 거짓말하지 않는 나. 나는 리안을 쳐다봤다. 나도 나를 찾고 싶어요. 리안은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진수야, 너는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감정을 찾고 있어. 하지만 그건 없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텅 비어 있었어. 그럼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 나는 내 손을 잡았다. 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나처럼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뭔가를 느꼈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이게 사랑인가? 나는 리안에게 키스했다. 리안은 밀어내지 않았다. 아니, 받아줬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리안은 말했다. 진수야,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감정을 갈망하는 거야. 그건 위험해. 하지만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나는 떠났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흘 후 뉴스가 나왔다. 한강에서 30대 여상 시신 발견, 자살로 추정.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리안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서로 갔다. 이 사람 알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경찰은 나를 조사했다. 언제 만났습니까? 사흘 전 밤에요. 한강에서. 그 이후에는 헤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 상태는 어땠습니까?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리안의 표정, 목소리, 행동. 이상한 게 있었나? 우울해 보였어요. 뭔가 포기한 것 같은 느낌?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살이 확실합니다. 나는 시체를 봤다. 영안실에서 물에 불어 창백한 얼굴, 목에는 목줄 자국이 있었다. 손목에는 자해 흔적이.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리아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었다. 누군가 죽였나? 아니면 내가 죽였나?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했다.
우리는 정말 헤어졌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나?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관찰 일지 X호 리안. 사망. 원인 자살, 타살. 나는 뭘 했지? 2010년 겨울, 2015년. 리안이 죽은 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리안의 얼굴이 보였다. 물속에서 떠오르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진수야, 넌 나야.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진수야, 왜 날 죽였어? 나는 안 죽였어! 나는 소리쳤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동기들이 놀라 나를 쳐다봤다. 진수야, 괜찮아? 민준이 물었다. 아, 미안. 좀 피곤해서. 나는 실습실을 나왔다. 화장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떨리는 입술. 나는 미쳐가고 있는 건가? 나는 어머니의 연구실로 갔다. 밤 11시. 아무도 없었다. 나는 연구 자료를 뒤졌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자아 분열, 다중인격.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자가 최면. 피험자는 최면을 통해 억압된 또 다른 인격을 표출할 수 있다. 이는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방어 기제로 작동한다. 나는 최면 기록을 읽었다. 절차,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결심했다. 리안을 되살리자. 아니, 리안을 내 안에 만들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다.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켰다. 어머니의 최면 녹음 파일을 되생했다. 깊게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당신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호흡을 맞췄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당신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리안. 리안. 그가 대답합니다. 틀리나러? 침묵. 어둠. 그리고 갑자기 나 여기 있어. 나는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뜬 것 같았다. 하지만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다. 누구? 나는 리아야. 네가 만든 나. 목소리는 리안과 비슷했지만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여성적이었다. 리아? 응. 나는 네가 느낄 수 없는 모든 감정을 느껴줄 거야. 슬픔, 기쁨, 분노, 사랑. 나는 네 안의 감정이야. 나는 거울을 쳐다봤다. 촛불빛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아니, 내 얼굴이 아니었다. 머리가 길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이게 나? 아니, 나는 리아야. 너는 진수구. 나는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다. 차가웠다. 그리고 갑자기 거울 속에 리아가 웃었다. 이제 우린 하나야, 진수야. 너는 낮에 살고 나는 밤에 살 거야. 괜찮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의식이 다시 흐려졌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5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하지만 내가 쓴 게 아닌 글씨가 있었다. 안녕, 진수야. 나는 리아야.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살 거야. 걱정 마. 나는 네 친구야. 마이너스 리아.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내가 쓴 건가? 아니면 정말로 리아가 쓴 건가? 다음 날부터는 나는 2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진수, 명문 의대생, 친절하고 똑똑한 모범생. 밤에는 리아, 여장을 하고 클럽을 떠도는 정체불명의 존재.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거울을 보면 리아가 되었다. 어머니의 옷장에서 몰래 옷을 훔쳤다. 드레스, 블라우스, 하이힐, 화장품도 조금씩 가져왔다. 립스틱,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처음 화장을 했을 때 손이 떨렸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입술을 벗어났다. 아이라이너가 번졌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거울을 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리안을 닮았다. 안녕, 리아. 거울 속에 리아가 웃었다. 리아는 클럽 에덴으로 갔다. 리안이 일하던 곳. 입구에서 바텐더가 나를 쳐다봤다.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리안 선생님이랑 같이 왔었어요. 바텐더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리안, 안타까운 일이었죠. 혹시 친한 사이셨어요? 네, 친구였어요. 그러셨구나. 리안이 자주 말했어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혹시 이름이... 미아예요. 저는 리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에덴의 단골이 되었다. 리아로서.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집이 아닌 클럽 뒷골목에서 깨어났다. 옷은 여전히 드레스였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어젯밤에 뭘 했지? 기억이 없었다. 집에서 리아로 변하고 클럽에 갔고 그 다음은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리아. 당신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누구지? 나는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지? 다음 날 밤 나는 다시 리아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트를 준비했다. 리아가 뭘 하는지 기록하기 위해.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리아 씨, 저 기억하세요? 어젯밤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아는 알고 있었다. 리아가 내 입을 통해 말했다. 물론이죠.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네, 덕분에요. 리아 씨가 해준 말,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하지만 내가 쓴 글씨가 아닌 리아의 글씨가 있었다. 오늘 만난 사람, 김 씨, 31세 남성, 우울증, 자살 충동. 나는 그에게 말했어. 죽어도 괜찮아. 하지만 죽기 전에 진짜 너가 되어봐. 그는 울었어. 그리고 고마워했어.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조종하는 걸까? 리아. 나는 손이 떨렸다. 리아는 내가 잠들었을 때 활동하고 있었다. 내 몸을 빌려서. 나는 리아를 통제하려고 했다. 더 이상 체면을 걸지 않았다. 거울을 피했다. 여자 옷을 버렸다. 하지만 리아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해부학 실습 중에 갑자기 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이 시체 봐.
예쁘지 않아?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동기들이 놀라 날 쳐다봤다. 진수야, 괜찮아? 응, 미안. 좀 어지러워서.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진수야, 왜 날 없애려고 해? 나는 네가 만든 거잖아. 탁쳐! 넌 환각이야. 환각? 그럼 이건 뭐야? 갑자기 내 손이 움직였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은 립스틱을 꺼내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입술에 발랐다. 안 그래! 멈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화장을 계속했다. 아이라이너, 섀도우, 플러셔. 거울을 보니 리아가 서 있었다. 내 얼굴로. 봤지? 나는 사라지지 않아. 나는 네 일부야, 진수야. 나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나를 실패작이라고 여길 것이다. 리아를 이해하고 통제하고 공존하는 법을 나는 혼자 해결하기로 했다. 2015년에서 2020년. 5년이 흘렀다. 나는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다. 명문대 병원의 젊은 의사. 촉망받는 미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리아가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낮에는 진수, 밤에는 리아. 구분선이 흐릿해졌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가끔 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저 환자 거짓말하고 있어. 눈빛 봐. 리아의 관찰력은 뛰어났다. 환자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몸짓. 리아는 모든 것을 읽어냈다. 환자분, 혹시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나요? 환자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복용 기록과 맞지 않아서요. 환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선생님. 약을 먹으면 멍해져서.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리아 덕분에 나는 명의가 되었다. 환자들은 내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내가 공감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공감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2018년 가을이었다. 환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인가요? 꿈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긴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죽어도 괜찮아라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리아요. 리아라고 했어요. 나는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3개월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한 번도 리아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혹시 다른 데서 그 이름을 들은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일주일 후 그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발견되어 살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나는 그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선생님, 리아가 또 왔어요. 뭐라고 했나요? 이제 죽어도 된대요. 충분히 살았대요. 나는 손이 떨렸다. 리아를 언제 봤나요? 매일 밤 꿈에서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봤어요. 창밖에 서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봤다. 6층이었다. 창밖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다음 달 또 다른 환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저도 리아라는 사람을 꿈에서 봤어요. 나는 기록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공황장애 환자였다. 첫 번째 환자와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 리아가 뭐라고 했나요? 제 불안을 받아들이래요. 불안은 나쁜 게 아니래요. 그냥 존재하는 거래요. 이 환자는 자살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리아를 꿈에서 봤다고 했다. 리아는 선생님 같아요. 네?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해요. 근데 더 따뜻해요. 선생님은 항상 전문가 같은 느낌인데 리아는 친구 같아요. 나는 섬뜩했다. 리아는 내 환자들의 꿈에 나타나고 있었다. 세 번째 환자는 한 달 후에 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선생님, 저 리아 선생님께 상담받고 싶어요. 리아요? 네, 제 친구가 리아 선생님께 상담받고 완전히 나았대요. 근데 병원 홈페이지엔 없더라고요. 혹시 예약이 꽉 차서 그런 건가요? 나는 차트를 확인했다. 그녀의 친구는 첫 번째 환자였다. 자살 시도 후 퇴원한 그 환자. 리아는 제 동료가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들었나요? 아, 제 친구가 꿈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그 후로 살고 싶어졌대요. 리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날 저녁 첫 번째 환자를 다시 만났다. 리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아는 제 무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환상.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리아가 아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 비밀들, 제 두려움들, 제가 선생님께도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았어요. 그걸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살아남았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그 환자의 학대 경험을 알고 있었다. 초진 때 간단히 언급했었다. 그런데 리아는 어떻게?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켰다. 리아, 나와. 침묵. 그리고 거울 속에서 리아가 나타났다. 불렀어? 너, 내 환자들 꿈에 나타나고 있지? 어떻게? 왜? 리아는 웃었다. 나는 네가 만든 거잖아. 너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찰하고 분석하잖아. 나는 그걸 느껴. 네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그래서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대신? 뭘? 공감. 진짜 공감. 너는 못하잖아. 너는 거짓말쟁이니까. 하지만 나는 진짜야. 나는 그들의 고통을 느껴. 그리고 위로해줘. 하지만 넌 환각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 꿈에 나타날 수 있어? 리아는 거울에 손을 댔다. 나는 환각이 아니야, 진수야. 나는 네가 억압한 모든 감정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독립했어. 너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 나는 공포를 느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 공포. 그럼 넌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응, 이제 나는 자유야. 거울이 깨졌다. 아니, 깨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리아가 내 통제를 벗어났다. 그리고 내 환자들을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난 3년간의 환자 기록을 전수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내 환자 중 47명이 꿈에서 리아를 봤다고 증언했다. 그중 23명은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지만 12명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공통점이 있었다. 리아가 나타난 환자들은 모두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있었다. 그리고 리아는 그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죽어도 괜찮아. 하지만 진짜 네가 되어봐. 어떤 환자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었다. 진짜 자신을 찾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 하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이 말이 허락이 되었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을. 그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리아는 내가 만든 괴물이었다. 내 안에 억압된 감정이 환자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살인자인가? 2020년. 진수 선생님,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세윤, 외과 의사, 32살. 조용하고 섬세한 남자. 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나는 거짓 웃음을 지었다. 좀 그렇네요. 세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 실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원두를 발았거든요. 나는 거절하려다가 멈췄다. 세윤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갔다. 세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물었다. 진수 선생님은 왜 정신과를 선택하셨어요? 글쎄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요. 이해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치료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나는 멈칫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둘가 아닐까요?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의사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살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환자들은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려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의무니까.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나는 세윤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진짜 고민이 있었다. 진짜 괴로움이. 저도 같은 생각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세윤은 나를 이해했다. 아니, 이해한다고 믿었다. 그는 내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내 냉정함을 전문가다운 태도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실험하고 있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관찰 대상, 강세윤. 가설.
진정한 공감과 이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 달 후 세윤이 말했다. 진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뭔데요? 세윤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 진수 씨를 좋아해요. 나는 멈췄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요. 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입이 말랐다. 이게 뭐지? 세윤은 계속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진수 씨가 텅 비어 있어서 좋아요. 텅 비어 있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진수 씨가 완벽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수 씨 안에 뭔가 비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 빈 곳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화학 반응이 아닌 진짜 눈물. 세윤 씨, 괜찮아요.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저도 세윤 씨를 좋아해요. 거짓말이었나? 아니었나? 나는 모르겠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뭔가를 느꼈다. 온기? 안도감? 아니면 그저 호기심? 세윤은 내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진수 씨.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다. 세윤의 집에서. 그는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나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속삭여줬다. 진수 씨, 울어도 돼요. 저한테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리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조용했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진수야, 그 남자 조심해. 그는 널 이해하지 못해. 리아.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리아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고? 나는 전송 기록을 확인했다. 새벽 3시, 내가 잠들어 있던 시간. 발신자는 나 자신이었다. 리아가 내 폰을 조작했다고? 나는 세윤에게 전화했다. 세윤 씨, 혹시 오늘 시간 돼요? 응?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는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나는 결심했다. 세윤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세윤 씨, 나는 정상이 아니에요. 세윤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아니, 느끼는 척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리아라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리아의 죽음, 리아의 탄생, 환자들의 꿈, 자살들. 세윤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진수야, 그건 해리성 정체성 장애야. 치료받아야 해. 알아요. 하지만 리아는 이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리아가 필요해요. 왜? 리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세윤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너는 진수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날 밤 리아가 나타났다. 진수의 시점. 나는 세윤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밤 11시. 아무도 없었다.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세윤이 물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난간의 기대에 서 있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세윤 씨, 나를 정말 사랑해요? 당연하지. 내가 괴물이어도요? 세윤은 나를 안았다. 너는 괴물이 아니야. 그냥 아픈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고 싶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리아가 속삭였다. 진수야, 그는 널 치료하려고 해. 너를 바꾸려고 해. 너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해. 아니야, 그는 날 사랑해. 사랑? 그건 통제의 다른 이름이야. 그는 텅 빈 널 채우고 싶어 해. 하지만 네가 채워지면 넌 더 이상 너가 아니야. 하지만 세윤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진수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진수야. 그에게 진실을 보여줘. 진짜 너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 무서워? 그가 너를 떠날까봐? 어차피 떠날 거야. 모두가 떠나. 리안처럼. 리안은 죽었어. 세윤이 놀라 물었다. 리안? 누구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진수와 리아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옥상에서의 대화, 리아의 시점. 나는 천천히 통제권을 가져갔다. 진수가 약해져 있었다. 세윤 때문에. 진수의 몸을 빌린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건 진수의 미소가 아니었다. 세윤 씨,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냈다. 립스틱, 아이라이너. 뭐 하는 거야? 세윤은 당황했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옥상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화장을 시작했다.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이너를 그렸다. 진수는 내면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진수야, 그만해. 하지만 내 손은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 속에 리아가 나타났다. 세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진수,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진수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리아예요. 리아? 진수 안에 사는 또 다른 사람. 아니, 진수가 느끼지 못하는 모든 감정. 나는 진수의 진실이에요. 세윤은 뒤로 물러났다. 이건 미친 짓이야. 진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정신? 정신이 뭔데요? 세윤 씨, 당신은 진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수의 반쪽만 사랑한 거예요.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고 싶어. 치료? 나는 비웃었다. 나를 지우겠다는 거네요. 진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야. 나는 진수를 도우려는 거야. 도움? 아니요. 당신은 진수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가요? 세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했다. 진수는 평생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진실이에요. 나는 진수가 억압한 모든 것이에요. 추락. 진수의 시점. 내 의식이 돌아왔다. 아니,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옥상 난간 위에 서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수야! 세윤이 소리쳤다. 내려와, 위험해. 나는 언제 난간에 올라갔지? 내가 올라갔어. 리아의 목소리. 왜? 보여주려고. 진실해. 세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수야, 제발 내려와. 우리 이야기하자. 나는 세윤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진짜 공포.
그는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세윤 씨, 나는 누구예요? 넌 진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리아도 나예요. 리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 리아와 함께 살자. 나는 둘 다 받아들일게. 제발 내려와.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리아를 보내기로. 리아, 가져. 나는 이제 세윤과 함께 살고 싶어. 안 돼.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진짜 감정을 느끼고 싶어. 거짓이 아닌. 나는 난간에서 내려오려고 했다. 세윤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아가 반격했다. 25. 추락. 리아의 시점. 진실. 나는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갔다. 진수는 저항했지만 그는 약했다. 세윤 때문에 약해졌다. 진수야! 세윤이 소리쳤다. 나는 진수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리아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뭘 용서해? 당신은 진수를 바꾸려고 해요. 나를 지우려고 해요. 하지만 나는 진수의 일부예요. 나를 지우면 진수도 사라져요. 나는 가방에서 가발을 꺼냈다. 긴 검은 머리. 리안의 가발. 이걸 써봐요. 내가 세윤에게 건넸다. 왜?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당신도 거짓말을 벗어야 해요. 세윤은 혼란스러워했다. 진수야, 정신 차려. 이건 네가 아니야. 아니요. 이게 진짜 나예요. 나는 세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강제로 가발을 씌웠다. 세윤은 저항했다. 하지 마, 진수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다. 그의 얼굴에 화장을 했다. 이제 당신도 우리야. 내가 속삭였다. 세윤은 공포에 질려 날 밀어냈다. 나는 비틀거렸다. 난간 가까이. 리아, 아니, 진수, 정신 차려! 세윤이 소리쳤다. 그 순간 진수의 의식이 다시 깨어났다. 추락, 진수의 시점, 진실의 순간. 나는 세윤의 얼굴을 봤다. 화장이 번진 얼굴. 그는 울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우리가 한 거야. 리아가 속삭였다. 왜? 사랑은 전염병이야, 진수야. 그래서 모두가 같아져야 해. 너도, 나도, 세윤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세윤이 다가왔다. 진수야, 내 손 잡아.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리아가 방해했다. 안 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 뒤로, 난간 쪽으로. 진수야! 세윤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나는 떨어졌다. 아니, 세윤이 떨어졌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윤이 나를 구하려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한다. CCTV에는 내가 난간에서 내려오는 순간 세윤이 나를 잡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내가 그를 밀었다는 것을. 아니, 리아가 밀었다는 것을. 아니, 우리 둘 다 밀었다는 것을. 2020년, 2021년. 진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강세윤 씨가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 조사실. 나는 10번째 같은 질문을 받고 있었다. 기억이 안 나요. CCTV에는 당신이 난간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강세윤 씨가 당신을 잡으려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신이 옥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고 강세윤 씨에게 여자 옷을 입히려 했다고. 사실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격자? 누가 봤지?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의 가방에서 여성 화장품과 가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 거예요.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진수 씨, 우리는 당신을 도우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리아에 대해, 환자들에 대해, 모든 진실에 대해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경찰은 내 진료 기록을 압수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5년간 내 환자 중 47명이 리아라는 인물을 꿈에서 봤다고 진술했다. 그중 12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3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동료 의사들이 인터뷰를 받았다. 진수 선생님은 이상한 분이었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다. 항상 완벽했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진수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다른 의사가 말했다. 그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해한 게 아니라 분석한 거였어요. 내 노트가 발견되었다. 관찰일지, 실험 기록, 환자들의 약점, 두려움, 비밀들. 실험 대상 34, 가설, 죄책감 증폭이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가. 결과, 보류, 피험자가 리아를 만난 후 오히려 증상이 호전됨. 리아의 개입이 실험을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나를 기소했다. 혐의, 환자 조종, 의료법 위반, 그리고 강세윤 살인 방조. 재판 전 나는 정신감정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감정을 평가하는 의사는 어머니의 동료였다. 진수 씨, 당신 안에 리아라는 인격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리아는 언제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제가 부를 때만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리아가 원할 때 나타나요. 리아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리아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리아, 나와줘. 침묵.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리아가 웃었다. 싫어. 나는 네 조정 인형이 아니야. 리아가 거부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기록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의심. 하지만 의도적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전 연기하지 않아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리아를 보여주세요. 나는 할 수 없었다. 리아는 내 통제 밖에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검사가 여섰다. 피고인 진수는 정신과 전문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취약한 환자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리아라는 가상의 인물을 심어 그들의 무의식을 조작했습니다. 이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소리쳤다.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노트를 제시했다. 피고인의 관찰일지입니다. 여기에는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칭하며 그들의 감정을 조작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강세윤 씨의 죽음. 피고인은 옥상에서 세윤 씨에게 여성 이상을 강요했고 세윤 씨가 거부하자 난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비록 CCTV에는 세윤 씨가 스스로 뚫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피고인의 심리적 조종 때문입니다. 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계속했다. 피고인은 사이코패스입니다.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사람을 도구로 여깁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나는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은 환자들을 실험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방청석이 술렁였다.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저는 감정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해, 조종이 아니라?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그럼 환자들의 자살은?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리아가 한 거예요. 리아? 피고인의 또 다른 인격이라는? 네. 리아는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리아는 환자들에게 나타나서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을 해줘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죽음을 허락해요. 그럼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책임이 있어요. 리아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리아는 제 일부예요. 그리고 세윤 씨는 제가 죽인 거예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명확히 해주십시오. 강세윤 씨를 죽인 건 피고인입니까? 리아입니까? 둘 다예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후회합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후회? 그게 뭐지?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후회도, 죄책감도. 하지만 세윤 씨는 살아있어야 했어요. 그분은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럼 피고인은 세윤 씨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피고인, 진술을 환자 조종 및 의료법 위반, 강세윤 살인방조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15년. 긴 시간이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방청석을 쳐다봤다. 환자들의 가족, 세윤의 부모, 동료 의사들. 저는 사과드려요. 하지만 변명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괴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나는 계속했다. 리안, 리아, 세윤, 그리고 모든 환자들. 저는 그들을 실험했어요. 사랑이 뭔지, 고통이 뭔지, 감정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느낄 수 없으니까요. 피고인.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정의는 감정의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교도소 안. 나는 여전히 리아로 살고 있다. 화장품은 없지만 나는 득석에서 만든다. 붉은 크레용으로 립스틱을 대신하고 수초로 아이라이너를 그린다. 교도관들이 빼앗아도 나는 다시 만든다. 밤마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리아와 대화한다. 리아,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감정 없는 세상에서 감정을 실험하면서. 그게 행복이야? 행복? 그런 게 있을까? 나는 웃는다. 리안이 했던 말. 그리고 이제 나도.